최근 S대학교 병원 소속과에서 가장 유명하신 교수님의 의료소송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돼서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기왕 촬영을 하는 김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양한 병원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3년 전쯤에 저희 회사를 찾으셨는데요. 사실 그 교수님이 S대학교 소속이라는 점 외에도, 제가 개원 초기에는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의료 분쟁이나 소송 사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의료소송 관련해서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항상 그 교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당 분야의 문제만 생기면 그 교수님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많은 고객분들 후기를 통해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시기 전에는 그 교수님이 병원을 떠나시면 해당 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일들도 되게 많았고 저도 실제로 교수님 퇴직하시고 나서 그 S대 병원의 과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뭐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전화 상담을 처음에는 권유를 드렸는데 교수님은 직접 회사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음날 직접 회사로 방문을 일단 하셨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교수님이 진료했던 환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였는데요. 교수님이 사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사건을 좀 면밀하게 살펴봤고요. 사실 의료소송이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소송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사건은 교수님이 소속된 과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분야이기도 하고 용어나 지식을 습득하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특히 원고도 의사 면허가 있는 변호사님을 원고 대리인으로 선임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교수님이랑 원활하게 소통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건은 제가 저희 소속 변호사님한테 요청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의료소송의 핵심은요, 사실 뭐 되게 간단해요. 의료상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환자가 승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의사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나는 의료상 주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설명 의무를 다 이행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이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 의료상 주의무를 다했는지 기준이 통상 동일 지식을 가진 의사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의사분들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질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지 좀 가늠이 되거든요. 어, 사실 교수님이 정말 꼼꼼하신 성격이시고 밤낮 없이 진료에 매진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나 뭐 수술 동의서는 당연히 받으셨고 의료수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안처럼 보여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면밀하게 반박을 하면 될 걸로 보인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소장 접수를 받고 생전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정말 많이 당황해 하셨고 좀 불안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부터 사실 거의 매일 밤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무래도 수술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진료가 다 끝난 밤늦게나 새벽에야 이제 주로 서면 검토가 다 되셨던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낮에 준비해서 정리한 서면을 보내드리면 교수님은 보통 새벽에 이제 회신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답변을 받아서 그 내용을 100% 반영해서 완벽한 서면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기다렸다가 의견을 받고 특히 주말에도 밤늦게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거의 밤낮 없이 사건에 대한 서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저희 소속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밤낮 없이 업무를 해라는 것까지 요청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뢰인이 급할 때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것 외에도 뭐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기는 하고요. 통상적으로 의료소송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처음 서면 답변서나 실질적인 준비 서면이 제출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서면 나갈 때까지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제 성격상 한번 작성하기 시작한 서면은 좀 끝을 보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한 편이라서 꼼꼼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땐 사실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조금 특이했던 점은요, 의료소송을 진행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의료소송에서는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나 혹은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원고가 이 감정신청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소장 접수하고 나서 신체 감정 촉탁 신청서를 한 6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접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또 막 엄청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이제 교수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건은 조금 역으로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감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의견을 듣고 감정의가 과실이 없다는 회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좀 많이 불안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 방법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교수님이 당연히 흔쾌히 먼저 신청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감정 신청서를 피고가 먼저 내는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교수님 상황이 그 정도로 좀 다급해 하셨고 급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원고가 한 6페이지 정도의 신체 감정 촉탁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피고로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도 제출하고 신체 감정 촉탁 신청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어, 작성하고 보니까 한 45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과거부터 의료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감정 신청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판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감정 회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 신청서를 통해서 교수님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준비 서면이랑 답변서 외에도 별도로 감정 신청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3년 이상 걸렸던 의료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판결문은 굉장히 상세하게 판시가 됐긴 했는데, 일부 내용을 보면, 신체 감정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 감정인은 피고의 이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신체 감정인은 이 사건 수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뭐 이러한 존재만으로 피고에게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작용 발생에 관한 설명 의무 위반은 논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후로 의료상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저도 당연히 굉장히 뿌듯했고, 교수님께서는 진짜 많이 뿌듯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교수님이 했던 진료 자체가 전혀 과실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만족을 한 것 같고요. 너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5년 전쯤에 개원한 치과의사 친구를 만났는데 요새 병원이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 어렵다는 의료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어, 또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여러 번 상담을 하셨던 수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접수한 소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막 그 소장을 보시면서 너무 기가 막힌다고 하시면서 이런 소송 받는 변호사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제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권리의식도 많이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의사 입장에서는 진심을 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뭐 환부를 요구한다거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많이 당황하고 뭐 화가 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소송은 사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긴 하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좋은 경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교수님의 사례처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 그리고 병원 운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어떤 사례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 관계자분들이 많이 겪는 그런 법률적인 분쟁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